리눅스 시스템을 지켜야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명의 아주 강력한 수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SE 리눅스와 앱 아머죠. 과연 여러분의 요새에는 어떤 수호자가 더 잘 어울릴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적인 선택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바로 루트 계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막강한 권한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마스터키가 악의적인 해커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전체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강제 접근 제어, 그러니까 MAC라고 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왕인 루트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커널 깊숙이 새겨진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예요. 사용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시스템이 정한 규칙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거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루트를 넘어서 보안의 공백. 기존의 보안 모델은 루트라는 슈퍼 유저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죠. 바로 이게 우리가 메워야 할 아주 큰 보안의 구멍이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트 계정은 뭐랄까 첫 번째 도미노 같은 거예요. 하나가 툭 쓰러지면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맥은 이 도미노들 사이에 아주 단단한 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이게 커널 수중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지어 루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조차도 이 벽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SL 리눅스 대 앱하머, 두 가지 철학, 두 명의 수호자. 이제 이 MAC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두 거인을 만나볼 텐데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 이미지 하나로 정말 완벽하게 설명이 돼요. SL 리눅스는 시스템의 모든 파일, 모든 프로세스에 보안 꼬리표를 딱 붙여서 모든 상호작용을 감시하는 그야말로 꼼꼼한 정보 분석가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앱아머는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경로를 기반으로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가장 중요한 금고나 왕좌만 딱 지키는 그런 정예경호원 같은 거죠. 세 번째 섹션, 네 가지 핵심 질문, 전략적 선택 가이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스템에는 대체 어떤 수호자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딱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밀한 통제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주 작은 상호작용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제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운영체제 전체를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면 SE 리눅스가 맞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고위험 애플리케이션만 집중적으로 방어하면 된다. 그러면 앱아머가 훨씬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업하는 리눅스 환경은 어떤 건가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안정성이나 지원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RHL 계열, 그러니까 센토스나 페도라 같은 시스템을 쓴다면 SL 리눅스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거고요. 우분투나 데비안 계열이라면 앱하머가 기본일 겁니다. 웬만하면 그 배포판의 기본값을 따르는 게 안정성이나 커뮤니티 지원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팀은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나요? 아무리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라도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될 뿐이거든요. 세리눅스는 정말 강력한 만큼 배우기가 꽤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앱아머는 관리자가 좀 더 빠르고 쉽게 정책을 만들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우리팀의 역량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혹시 정부기관처럼 극도의 비밀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여러 고객의 데이터를 한 서버에서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는 선택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정부나 금융권 수준에서 요구하는 다중레벨 보안, 즉 MLS가 필요하다면요. 현재 표준 선택지는 사실상 SE 리눅스가 유일합니다. 앱하머는 애초에 이런 종류의 격리를 위해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던졌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전략 매트릭스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이 표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보안의 깊이, 운영 환경, 팀의 역량, 그리고 고급 요구사항까지
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맥은 어떻게 최신 공격을 막아내는가?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수호자를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맥 프레임워크는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공격자를 꼼짝 못하게 가두고 무력화시킬까요? 이게 바로 맥의 진짜 힘입니다. 설령 해커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쳐도 그들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힌 성타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권한만 허용한다는 이 규칙 때문에 침투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보안 침해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침해 사고는 마치 불이 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맥은 바로 그 불이 옆으로 번지는 걸 막는 일종의 건축학적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서비스 하나를 장악하더라도 맥이 설정해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가 데이터 센터 전체를 태우는 그런 대형 참사를 막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도구라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여러분의 전략에 더 잘 맞는 도구만 있을 뿐입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SE 리눅스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아주 정교하고요. 앱 아머는 엔지니어의 망치처럼 직관적이고 강력하죠.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진짜 전문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도구함에 갖춰두고 상황에 맞게 꺼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클라우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서버는 RHEL 기반이고 또 다른 서버는 우분투 기반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한 가지 도구만 구집하는 건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보안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프라를 지킬 수호자를 선택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 지도를 얻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요새로 돌아가서 과연 어떤 수호자를 세울 것인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